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또 원장님이 오셨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촬영을 왔는데요. 새로 오신 원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몇 달 전부터 저희 병원에서 오시게 된 유영호 원장님이시라고 하시고요. 치과 중에는 여러 가지 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치과 보존과를 전공하시고 이제 전문의 따시고 이제 전공하신 그런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여기 서울 그랜드 치과에 근무하게 된 보존과 전문의 유영호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강남 세브란스 치과 보존과에서 수련 마쳤습니다. 네. 보존과 원장님을 또 이렇게 치료를 하게 모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다 하게 되면 제가 볼 수 있는 환자분들도 약간 적어지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 치과라는 이런 진료 중에 여러 가지 진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존과라는 이런 신경치료나 근관치료하는 이런 진료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그런 진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료를 하다 보면 되게 꼼꼼해야 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제 해야지 진료의 퀄리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걸 제가 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진료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돼서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보셨을 때 유 원장님의 장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유 원장님의 장점은 인술이 훌륭하세요. 저는 당연히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술기도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술기만큼 훌륭한 게 그런 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똑같은 진료를 해도 이 환자를 정말 잘 나을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냥 진료만 하는 선생님이랑의 그런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 원장님을 처음 뵀을 때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 높게 평가가 되고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유 원장님 점점 표정이 좀 부끄러워지네요. 유 원장님 그럼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 병원을 왔을 때 원장님께서 보존과 전문의를 뽑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병원이 흔치는 않아요. 또 이렇게 풀타임으로 보존과 전문의를 대우해 주시고 뽑는 곳이 많지 않으셔서 저도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서 환자분들 치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의 Q&A를 저희가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 각각의 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구강암면외과는 어떤 과인지? 구강암면외과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이제 턱이나 얼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과인데요. 그리고 이제 치과 쪽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치과 임플란트나 아니면 사랑니 발치 수술 같은 그런 거를 하는 이제 그런 과이기도 합니다. 네. 치과 보존과는 말 그대로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는 과인데요. 보통 이제 충치나 치아 균열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서 손상된 치아를 충치 치료나 수복 치료, 그다음에 근관 치료, 미백 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과입니다. 기억이 나는 환자분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분이 언뜻 떠오르면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셨는데 암 환자셨어요. 위턱 부분에 암이 있으셔가지고 다행히 수술을 하셔서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는데 치아가 이제 거의 없으셔가지고 위에 암 수술하고 나면 이제 뼈가 없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면 뼈가 없으니까요. 다리에 뼈를 떼서 거기다 이식을 한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고 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레지던트 주치의였고 임플란트 다 끝나고 나셔서 너무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9살 남자 어린이 환자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렇게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앞니 두 개 뿌리 쪽에 금이 가서 그 발치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온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9살인데 영구치였어가지고 만약에 발치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도 할 수 없고 성인이 될 때까지 뭐 틀니로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어려운 치료이긴 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교수님들께 조언도 많이 얻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치료가 잘 돼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는 이제 부모님이랑 그 아이 봤을 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분의 과까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두 분의 성향이 얼마나 맞을지 저희가 또 궁금해서 간단하게 밸런스 게임 좀 준비해봤거든요. 원장님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건데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A, B 그러면 하나, 둘, 셋, A. 비혼, 결혼. 결혼. 비혼이요? 아니 결혼. 네. 아니 곧 결혼하실 분이. 결혼을 원하시는 우리 김 원장님께서는 언제 좀 저요? 예정을 잡고 계시나요? 원래 꼭 하려고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최근에 주변에 좀 물어봤어요. 좀 물어봤더니 곧 만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 원장님께서는 결혼을 선택하신 이유가?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막 생각이 없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서는 더 이상 잘 살기가 조금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었고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자연치 임플란트. 자연치. 두 분 다 자연치군요.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다고 해도 네. 구조적으로는 정말 다르거든요. 자연치를 살릴 수 있으면 자연치가 훨씬 좋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뼈에 완전 박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격 흡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당연히 임플란트 했다고 해서 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내 치아를 최대한 오랫동안 쓰다가 나중에 안 될 때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뭐 제 전공 자체가 자연치를 보존하는 과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자기 가족이라면 자기 치아라면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 치아를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게 가장 치과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 자세이자 또 중요한 점 아닌가 싶습니다. 월 200만 원 버는 백수 그리고 월 500번은 치과 의사. 치과 의사. 치과 의사세요? 김 원장님 왜 치과 의사세요? 그래 안 그래도 이 영상 찍기 진짜 1분 전에 원장님이랑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마냥 노는 것만은 진짜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우울증가 생길 것 같다고. 자기가 일이라는 게 있는 게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의료계 계통에 있으면서 오히려 더 고맙고 감사한 게 남을 케어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평일에 쉬는 날보다 출근해가지고 환자분들 상대하면서 더 활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참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입이 작은 환자, 혀가 큰 환자. 입이 작은 환자? 네. 혀가 큰 환자. 입이 작거나 혀가 클 때 둘 다 시야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혀는 어떻게든 저희가 좀 약간 리트랙션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입이 작은 건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되게 입이 안 벌어지시는 환자분들 뵈면 입 좀 벌려주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잘 벌리고 계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오히려 더 힘있게 벌려주셔서 그래서 이게 정말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진료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게 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인성적인 부분이 의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소양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통 입이 작으면 또 혀도 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고르자면 혀를 고른 이유는 혀가 근육이기 때문에 혀가 엄청 근육에 힘이 센 분들은 이렇게 뭔가 리트랙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치과에 공포가 있는 환자분인데 수면 마취를 권해서 치료하기, 설득해서 수면 마취 없이 치료하기. 설득해서 치료하기. 그래요? 당연히 수면 마취를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시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용이할 수는 있는데 수면 마취가 다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런 약물 자체도요. 그리고 하고 나면 또 깨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리고 치과 진료라는 자체가 또 약간 환자분이랑 얘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술자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설득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수면 마취를 해야 되겠지만 수면 마취 자체도 위험성이 아예 0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 위험성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줄이려면은 최대한 처음에 설득을 해서 해보고 정 안 될 경우에 그 수면 마취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임플란트도 잘하고 수면 마취도 잘하는 곳인데 자연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고 수면 마취 없이 치료하시라고 하십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는 치과였습니다. 근데 김 원장님께서 먼저 마무리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혼자 영상을 찍다가 이번 호에는 이제 우리 유 원장님을 모시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새로 오시는 우리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유 원장님 뵈시고 또 제가 아니라서 또 놀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보존과 수련하신 훌륭하신 선생님이시고 진료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니까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치아 보존적으로 잘 살릴 수 있는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철학을 가지신 원장님이 있는 또 좋은 시스템이 있는 병원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기대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환자분들 치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